그래서 1번은 21페이지에 1번 요거부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시간은 2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나오셨나요? 좋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그 내용 자체는 충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건데 여러분들은 삼각형 ABC의 외심의 반지름을 찾아라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해야 이 외심의 반지름을 좀 편하게 찾을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잘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걸 기초적인 개념만 알고 있는 분들은 A하고 B하고 C의 좌표를 이용해서 어떤 원의 방정식을 찾으려고 열심히 애를 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ABC의 외심의 좌표라고 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찾는다는 얘기가 똑같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제일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첫 번째 AB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AB를 절반으로 나눈 이 선 위에 외심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길이는 각각 1, 1 이런 식으로 쪼개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전체적인 제가 A로부터 B, C까지 떨어져 있는 이 전체 큰 도형을 보게 되면 결국엔 이 도형이 정사각형이라는 걸 눈치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사각형에서 BC가 맡게 되는 역할은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AC를 절반으로 자르는 것보다 BC를 절반으로 자르는 걸로 이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BC의 절반, 결국에는 이 정사각형의 대각선에 이렇게 지나게 되는 바로 요 점이 외심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 거리를 찾아나가는 게 핵심이 되게 될 텐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 길이를 각각 표현한다면은 이제 1, 3 이렇게 될 거예요. 위에서부터 1 그대로 내렸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음에 두 선을 그릴 겁니다. 네, 어떤 선을 그릴 거냐면 이게 이렇게 OA와 OC를 그릴 거예요. 왜냐면 이 빨간색으로 칠한 선이 바로 반지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반지름이 이렇게 이제 있게 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3으로부터 이제 여기에 있는 거리 혹은 이 1로부터 여기에 있는 거리 이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 직각, 여기 직각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정사각형이 대각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1 그러면은 여기 길이 1, 3, 4, 8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R의 제곱은 3 더하기 1 요걸 이용해서 R 값은 10 이런 식으로 쉽게 뺄 수 있게 됩니다. 괜찮죠? 네, 좋아요. 다들 이렇게 푸셨습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풀지 않으면 원의 방정식으로 내가 접근한다라는 의미로
전환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계산하는 속도가 조금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 원 이제 아마 대호 선생님도 그런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에이션트 그리스의 힘을 이루고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 4번 문제를 2분 동안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4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자, 혹시 다들 잘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조금만 시간 더 드릴게요. 30초. 네. 혹시 여러분들 계산하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신 건가요? 아니면 접근조차 조금 어려우셨던 건가요? 계산이? 오케이. 혹시 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극선의 방정식 구하는 건 수업 들으셨죠? 그치? 그래서 이 극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원에 대한 반지름을 알아내야 되는 것이 이제 이 방식. 여기서 주어져 있는 이 반지름에 대한 걸 알아내는 것이 핵심이 되게 돼요. 그러면 이 반지름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이냐? 바로 저삼각형 ABQ가 정삼각형이라는 걸 이용을 해야 돼요. 결국엔 우리가 반지름을 구한다 혹은 전체적인 어떤 원의 문제를 풀 때에는 원의 중심으로부터 그 이제 관계되어 있는 접점이라든지 아니면 활성까지에 대한 뭐 수선의 길이 이런 식으로 긋고 시작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똑같이 이런 식으로 긋고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여기가 60도니까 이렇게 나눴을 때 그때 여기가 60도, 여기가 30도. 왜냐면 위아래로 나눠지는 삼각형이 합동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반지름 R이라고 했을 때 이 삼각비를 통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이 R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치? 그러면 OA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구해요? 여기는 4의 제곱은 저기 6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랑 똑같다 해가지고 R의 제곱으로 바로 구해낼 수 있겠지. 그럼 여기서 이거 R의 제곱을 계산하게 되면 아마 제 계산대로가 일단 10인가?
얘가 10으로 바뀌게 되면서 여기서 극선의 방정식을 쓴다. 근데 이제 극선의 방정식을 쓸 때 이런 식으로 중심의 좌표가 0,0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A, B로 이동하게 됐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X선, 그러니까 저기 X선이 5가 되겠고요. 그래서 Y5는 이제 저기서 2가 되겠죠. A R제곱이 10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면 X1에 5, Y1에 2를 집어넣게 되면은 그러면은 6X 플러스 6 더하기 2Y는 10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네. 혹시 계산하고 이 계산하는 과정은 여러분들 다 이런 식으로 하셨죠? 아, 좋아요. 막히는 부분이 혹시 반지름 때문에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요? 아, 그건 아니었어요? 계산하죠. 아, 계산을. 그거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물론 이제 저의 경험담을 빌려서 조금 말씀드려보자면 난 똑같은 사람인데 그날에 따라서 혹시 여러분 슈퍼 같은 거 해보시면 선수들 날 컨디션 거고 거의 빨딱 섰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치? 그런 상황이 있고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약간 뒤졌네 약간 이런 소리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 약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평소에도 지금 이런 식으로 수학을 공부한다는 느낌 자체가 뭐냐면 내가 언제 컨디션이 좋고 언제 컨디션이 나쁠 때는 내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조금 더 차근차근 바라봐야지 그거를 본인이 스스로 계속 훈련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6번 한번 그리고 2분 정도 할게요. 네, 6번에 대한 정답은 요거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혹시 요것도 계산 좀 필요하십니까? 괜찮아요? 네. 그러면은 6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제가 이제 그림을 한쪽 원에 즉 M, 여기는 2, M에 해당하는 요 원만 그렸고 나머지 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쭉 해치우면은 일단 얘에 대한 식은 계산해봤을 때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얘에 대한 식은 이런 식으로 반지름이 조금 다른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정의는 M,2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M,2와
m에 대한 이런 이제 각각의 끝점을 가지게 됐을 때 각 원의 점선에서 서로 수직이다. 그러면은 지금 이 m의 값을 구하라라고 하는 거에서 다시 볼 수 있냐면 이 m,6부터 이렇게 해서 쭉 가보게 되면 그때 해당하는 여기에 대한 반지 루트 20 플러스 m의 제곱과 여기에 해당하는 반지 루트 m제곱 플러스 10.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당하는 그 거리 L이라고 한다면 이 L의 거리를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되지만 여기서는 완전 도시 때문에 이렇게는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에 해당하는 각각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된다. 그치?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제가 루트를 풀 필요가 별로 없었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 전체 제곱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야 될 식은 각각의 반지름의 제곱은 이 길이 L, 즉 2의 n-2의 제곱이랑 똑같다. 이거를 풀어보게 되겠네요. 실제로 식을 계산해보게 되면 여기 2n 제곱이고 여기 2n 제곱이라서 계산이 싹싹 사라지게 돼요. 그렇지?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려운 개념 자체는 크게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7번 한번 문제 이거 2번 제곱 한번 풀어볼게요. 네네. 학원에서 의자 하나 좀 주시죠. 정답은 2루트 2번이 나오면 됩니다. 보니까 되게 빨리 풀어내는 분도 계시고요. 네, 좀 다들 이제 계산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였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에서는 일단 우리가 두 가지 상황에 대한 것만 바로 캐치하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이 원이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0,0이라고 하는 점이 어디에 존재하는가? 근데 기본적으로 0,0이 존재한다, 혹은 어떤 좌표가 이 원 안에, 원 바깥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 집어넣고 나서 부등호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0,0을 집어넣었을 때 이 좌변이 우변보다 작게 돼요. 즉, 원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원 안에 존재하는 점으로부터 이 원의 중심까지 이제 이런 식으로 선을 긋게 되었을 때 이 0,0을 지나면서 언제 그때 만나게 되는 할선이 최소가 되는가?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제가 이쪽 색으로 그은 선과 수직이 될 때 그때 최소가 되겠죠. 혹시 이것만 잠깐 짚고 넘어보게 해요. 혹시 이런 식으로 수직이 돼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알고 계시나요? 그냥 공식처럼. 자, 좋아요. 요거 한번 간략하게 얘기해 보자면 결국에는 지금 원의 중심으로부터 각각의 그냥 제가 일반적인 활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일반적인 활선을 그냥 얘를 지나면서 활선을 그린다라고
구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원의 중심으로부터 여기에 떨어져 있는 이 거리 L의 영역을 받아요. 그치? 왜냐면은 위아래로 똑같은 직각삼각형이 아니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 거리 A 길면 길수록 여기 거리가 길어질 거예요. 아 죄송해요, 반대지. 길면 길수록 여기 거리가 짧아질 거예요. 짧으면 짧을수록 길어질 거야. 왜? 반지름은 고정이잖아. 그치? 따라서 내가 구해야 되는 이 길이를 m이라고 했을 때 이 m의 역할은 결국에는 루트 r제곱에서 빼기 l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데 우리는 이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좋겠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점까지에 해당하는 거리가 멀어야 돼. 즉 L이 제일 멀어야 돼. 그럼 언제 볼 것이냐? 그냥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점까지 근선일 때가 제일 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반지름은 항상 얘는 일정할 때 나머지 이 길이가 짧으려면은 얘는 길어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언제 가장 길 것이냐 이걸 잘 생각해 본다면 최대값도 바로 생각할 수 있죠. 최대값은 뭐예요? 그렇지. 왜? A 0이 될 것이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거를 공식값처럼 외우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최소값만 풀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최대값을 구하라 혹은 최대값과 최소값을 차를 구하라라고 하는 그 최대값 열심히 구해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지름 혹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그었을 때 수직선 이런 식으로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죠? 네.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럼 8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볼 때 여러분들 그래도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쭉쭉 금방금방 풀어내는 것 같아서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두 문제고 세 문제씩 풀어서 제가 시간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연습적으로 풀어보는 단계를 연습해 봅시다. 자, 8번 한번 보면은 정답은 3번 2가 나오면 됩니다. 자, 요거는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의 머릿속에 달달 박히도록 그 아주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런 문제를 볼 때에는 여기 있는 이 접힌 원과 그대로 똑같은 원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려져야 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배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원의 지금 제가 분홍색으로 그린 원과 하얀색으로 그린 원에 어떤 식으로 관계가 있을 때 이 지금 접힌
5하고 가장 최소값이 되는가 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그 원의 중심, 그 원으로부터 5까지의 어떤 선을 쭉 그었을 때 이 원의 중심까지 그 선에서 이 5하고 만나는 이 거리 L을 구한다라는 걸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5원에 대한 반지름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 되는데 이 5원의 반지름은 전체 5에 대한 반지름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8, 한쪽은 6, 그러면 나머지 한쪽은 이 피타고라스 수에 의해서 10.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반지름이 바로 8이 되기 때문에 이 L은 2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해되십니까? 혹시 중간중간 막히는 거 있습니까? 없죠? 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금 더 계속 얘기를 해주면 뭐 여기에 대한 이 원이 왜 이 반지름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문제를 계속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0번부터 11번, 12번 이렇게 세 문제를 제가 시간을 한번 6분을 내볼게요. 그리고 이 세 문제 6분으로 공부 도전해볼게요. 번호 10번, 11, 12 이렇게 세 개입니다.
자, 갑자기 이제 세 문제로 늘어나니까 솔직히 한 문제에서 막히는 순간 아마 계속 추르르 막히기 시작할 거예요. 실제 모의고사 볼 때 여러분 시간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으로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연습을 바랄게요. 자, 그러면 10번부터 11, 12번 정답을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10번은 2, 11번은 3, 그 다음에 12번은 제가 적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자면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림에 대한 상황을 잘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마치 또 K가 헷갈리지 않게 양수로도 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의 기울기의 곱이 1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이너스 1이면 참 좋겠는데, 근데 기울기 곱이 1이다 라는 걸 통해 우리가 뭘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되냐면요, 이 두 개의 직선에 대해서는 둘 다 기울기가 음수죠. 그치? 기울기가 음수이기 때문에 이 두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어떤 수, 그러니까 얘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에 대해서 서로 선대칭이다라는 거를 캐치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얘네 두 직선이 일단 이 0,k라는 점을 같이 동시에 지나면서 여기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고, 그 마이너스는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하고 이 직선하고 똑같은 거리로 떨어질 수 있죠? 그렇지? 반지름으로 똑같은 거리로 떨어졌지? 다시 말해 이 2,0을 얘가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0,k부터 2,0까지 지나는 이 선을 생각해 봤을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러면은 x축을 이만큼 갈 때 오른쪽으로 이만큼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k값 바로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공식화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공식화해서 생각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음수일 때의 기울기의 곱이 1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못해요. 만약에 두 직선이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어떨까요? 오히려 요거는 시작점이 기울기가 양수일 때인 거거든요. 자, 기울기가 양수일 때의 두 직선, 가장 간단한 직선, 이 원점을 지나는 이 직선만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은 한 점이 만약에 A, B를 지났을 때 얘의 기울기는 뭐예요? A분의 B. 그치? 그러면 얘는 A분의 B여야 되고 얘랑 기울기의 곱이 1이어야 돼요. 그럼 몇 콤마가 몇을 지나면 될까요? 그렇지. 자, 물론 여러분들이 그 선대칭, 점대칭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다면은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고 이 점의 좌표, x 좌표고 y 좌표 위치가 어떻게 돼 있어요? 바뀌어 있어요. 그럼 이 직선은 무조건 어떨 수 없어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 직선과 이 직선은 기울기의 곱이 1일 때에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따라서 기울기가 두 개가 모두 양수일 때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이렇게 기울기가 음수라는 거, 두 개가 모두 음수일 때는 기울기가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은 기울기가 두 개가 양수인 문제로 바뀌어도 있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선생님 근데 얘는 지금 원점을 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원점을 지나는 걸 그대로 이루는 거잖아. 그렇지? 혹은 x축을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모두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얘를 공식화해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원리를 통해서 어떨 때는 y x, 어떨 때는 y 마이너스를 쓸 것인지만 최종적으로 정리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네. 그 다음에 11번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구하라는 거를 본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 a, b는 이 원 위에서 돌아가는 점이고 결국에 자치라는 얘기고, 그래서 4, 3을 뺀다 그러면은 4,3과 이 원 위에 있는 a, b 사이의 기울기의 최대값과 최소값 이런 걸 찾는 걸로 이야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먼저 이 4,3이 원에 어디에 존재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러면 4,3은 각각 대입해 봤을 때 좌변이 더 크기 때문에 원 바깥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의 기울기가 최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기울기가 최소입니다. 잠깐만, 문제에서 더 하나 있겠습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 그러면은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여기서 보게 되면, 자 근데 얘도 이 직선인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그렇지.
x라는 직선을 갖고 서로 선대칭이다.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쉽죠? 자, 그래서 10번하고 11번은 일반대형의 문제. 자, 1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는 어떤 식으로 조금 파악을 해봐야 되냐면, 이제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다르게 주어져 있는 원으로 주어져 있는,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이 i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저거 원해방정식 꼴이구나 라는 거를 캐치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식의 문제는 그 값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파악하시면 돼요. 이렇게 K로 두면 여러분들이 되게 쉽게 보여요. K가 하게 되는 역할은 반지름이라는 게 되어 있죠. 즉 다시 말해서 이 점으로부터 여기에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어떤 점과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떨 때 최소가 되고 어떨 때 최대가 될까? 바로 이 원에 대한 반지름이 이렇게 외접했을 때, 이럴 때는 최소가 되고요. 이 원이 얘를 중심으로 크게 외접했을 때 최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뭐만 주의하면 돼요? 여기서 반지름이 K가 아니라 요 계산하는 실수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반지름이 K 플러스 4다. 그치? 그래서 언제 최소가 되느냐? 여기서 원의 중심을 있고 그때 만나게 되는 2점, 그 다음에 바깥에 만나게 되는 2점, 이 점에 대한 각각이 되는 때 최소, 최대가 되는데, 일단 지금 여기서 이 원에 대한 반지름이 몇으로 주어져 있나요?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이 원에 먼저 이렇게 마이너스 1,1을 중심으로 갖고 있는 이 원의 반지름 계산해보면 몇 나와요? 2. 좋아요. 그러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보니까 2예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이 K 플러스 R을 여기를 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2,0으로부터 마이너스 1,1까지 해당하는 그 길이를 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기 전체 길이는 이렇게 돼서 루트 10이 되고요. 따라서 최소 R값은 루트 10에서 2를 빼고, 근데 얘가 K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전체 R값은 이제 루트 10에서 플러스 2를 더하고, 이때 이제 K 플러스 4가 루트가 되겠죠. 왜냐면은 얘가 여기 있는 이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요것을 풀면 된다. 이런 식으로 되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이 K 플러스 4 정도만 집중해서 숫자 계산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거만 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 번호로는 13번, 17번, 18번 이렇게 세 문제를 풀어보는데, 요거는 제가 시간을 세 문제로는 한 8분 정도 드려볼게요. (13번) (17번) (18번입니다)
됐습니까? 좋아요. 자, 지금 13번부터도 한번 정답 말씀드릴게요. 13번은 정답이 4번 나오시면 되고요. 17번은 3루트 2, 18번은 제가 적어볼게요. 플러스 5루트 1 마이너스 5루트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까지도 아마 쭉 다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만 조금 그 설명을 더 붙여보자면 지금 13번 같은 문제는요, 지금 여기서 문제 푸실 때 어떤 접선이 이차함수에도 접하고 원에도 접한다. 아, 이거는 그냥 판별식이 최고입니다. 저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랑 공감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학생 때에는 그냥 뭐 판별식으로 풀 수 있으면 되지 뭐, 혹은 이제 그 원하고 이렇게 적혀 있다 그러면은 원하고 이 직선까지 정직거가 이제 반지랑 똑같다 이러면 하면 되지 뭐 하는데 이제 계속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뭔가 이제 뭐 가르치고 저도 수업 준비하고 이러다 보면은 판별식 쓰기가 너무 싫어요. 제곱을 한다는 거 자체가 너무 싫어요. 약간 제곱 실업병 이런 거에 걸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판별식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요 두 가지 흐름으로만 얘기하고 정리될 것 같아요. 일단 y는 2x제곱과 그 다음에 y는 ax 더하기 b에서 먼저 판별식으로 b가 0이 된다는 걸 계산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에서 a하고 b에 대한 관계식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결국엔 여기서도 그냥 정직거 쓰는 겁니다. 여기는 x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1과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직선과 그 다음에 0,-1부터 y는 ax 더하기까지의 거리가 관계는 1은 똑같다. 이걸 이용해서 a하고 b에 대한 관계식 하나 구해내고 그냥 그거를 연립해서 풀어내는 방식이 제일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혹시 계산부터 필요하십니까? 네, 그러면은 1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7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한 A, B라는 점으로부터 이 PQ가 이렇게 서로 직각으로 되어 있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양이 그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냐면 이 PQ가 원주각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원주각이 90도라는 얘기는 이 AB가 어떤 현이다? 그렇지, 지입니다. 그래서 이 점이 마침 딱 깔끔하게 마이너스 2,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3, 1, 이 0,1을 원점으로 하는 지름이다 라고 하죠. 그럼 이 PQ까지의 거리를 구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만약에 제가 이 초록색 선으로만 그린 이 삼각형을 주의 깊게 보면 돼요. 따라서 초록색 선으로 그린 이 삼각형만 제가 이렇게 따로 빼내서 그리게 되면 여기에 한 점이 0, 그리고 0,1,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점은 P, 나머지 한 점은 Q에서 여기에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거지. 그치? 근데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거는 여기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이 아마 주어져 있을 거예요. y는 x 마이너스. 그러면 우리 여기서 a하고 b까지의 거리는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쵸? a에서 b까지의 거리를 통해서 이 알값을 구해내요. 그 다음에 0,1부터 y는 x 마이너스 2까지 점식거리를 써서 여기에 해당하는 이 h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h 구하고 r 구하는 거니까 여기 기회를 그래서 곱하기 2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것도 점식거리를 쓰는 것이 편한 방법 중에 또 하나예요. 그러니까 원이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17번이랑 되게 흡사한 문제인데 제가 일단 위쪽에만 한번 그려봤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게 아래쪽에도 P가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게 아마 보이실 겁니다. 그럼 P가 지금 여기서 이 45도를 유지하면서 빙글빙글 돌아갔다는 얘기는 여기서 원주각이 45도라는 얘기인 거겠지. 그래서 이 원주각이 45도일 때에 대한 내용을 어떤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일단 항상 원의 중심, 지금 이것도 원의 중심좌표 찾니까 되게 편했잖아요. 여기서도 원의 중심좌표를 찾아야 해요. 어떤 식으로 찾느냐? 결국엔 이 45도를 45도만 유지하면 되니까 내가 마음대로 이동시켜도 상관없는 거지. 그래서 언제 여기 B, A, P가 90도가 되는 순간을 만들어요.
45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치? 그러면 이 45도가 되는 순간 90도, 45도, 여기도 45도 즉각 이등변 삼각형에 해당해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그 길이 R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얘를 내가 구했나? 안 구했으면 구하겠지. 요거는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반지름은 8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오케이. 10. 반지름이 10. 그쵸?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반지름이 10인 원이 이쪽에 일부분만 그려질 거야. 그 다음에 이 밑에도 일부분만 그려질 거야. 그래서 얘 좌표평면을 조금 축소시켜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한눈에 들어오게 그려본다면 여기는 A, 여기는 B, 그 다음에 P가 움직이는 궤적이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란 말이죠. 혹시 초등학교 때 탱탱도 갖고 합친도 있고 그런 거 해본 적 있습니까? 좋아요. 저랑 똑같은 세대네요. 여러분들이 17살이죠? 좋습니다. 제가 18살 할게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한 살은 더 많아야 되니까. 그러면 언제 P가 최대가 되고 언제 P가 최소가 되느냐라는 거를 제가 여기서 처음 시작할 때 원의 중심 찾으면 편하다고 얘기했지. 그럼 원의 중심이랑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있는 이 원의 중심이 찍혔을 때 이 원의 중심보다 가장 멀리 떨어진, 즉 얼마만큼? 반지름만큼 멀리 떨어지. 그치?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중심부터 가장 멀리 떨어지, 즉 반지름만큼 멀리 떨어지. 이 값만 구해내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가장 멀리 떨어진 것들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 계산 잘못했다. 얘 반지름 아니죠? 여기가 2R이고 보니까 여기는 한쪽이 R 그러면은 루트 2분 여기가 R 이런 식으로 R 여기 루트 2R이네요. 그래서 루트 2R 10이라는 거예요. 2의 10 그러면은 R은 5루트 2 그래서 반지름이 5루트인 원이 이렇게 그려진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점은 저 점에 대한 이 각각의 중심의 x좌표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제가 이제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원의 중심으로 한쪽으로부터 긋게 되면은 자 여기 봤을 때 지금 이 제가 여기서도 표현을 했는데 OA하고 OB 사이 이 각도가 90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치? 왜냐면은 여기에 지름에 여기 O가 즉 P, B, A가 45도가 되는 순간을 그려야 되는데 반지름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도 자연스럽게 45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직각이 된다. 따라서 이 R 값을 우리가 조금 더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루트 2R하고 R에 대한 이 관계식이 직각 45도, 45도라는 통해서 여기가 5루트 2라는 걸 아까 방금 구해냈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어떤 식으로 구하느냐 자, 이렇게 볼게요. 여기서 혹시 여기다가 그리면 이해가 되실까요? 그럼 여기다 제가 그려볼게요. 제가 이렇게 그릴 거예요. 직각삼각형.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그릴 거예요. 직각삼각형. 그러면 제가 여기 그린 이 동그라미 표현할게요. 이 동그라미를 제가 표현한 직각삼각형과 세모로 표현한 직각삼각형이 결론이 되려면 합동이 돼요. 왜냐하면 직각, 반지름, 뭔가 하나만 똑같은데 여기 각도 점이라 해볼게. 그러면은 점하고 이 각도 x를 더해야지만 90도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도 x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RH A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길이를 A만큼 했을 때 여기는 B, 그럼 여기는 자연스럽게 A, B만큼 되는데 이거 무슨 짓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여기서 이 스몰 A하고 스몰 B를 어떻게 조합했을 때 이 라지 A부터 라지 B까지 이동하느냐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먼저 X좌표 기준으로 볼게요. X좌표 기준에서 보게 되면은 A의 X좌표가 마이너스 2인데 여기서 B만큼 갖다가 A만큼 즉 A하고 B를 더해줘야지만 이 B의 X좌표인 6으로 이동해요. 그치? 그런데 Y좌표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먼저 여기서 이 A의 Y좌표가 2인데 지금 A만큼 올라갔다가 B만큼 떨어져야 돼요. 따라서 A만큼 올라갔다가 B만큼 떨어졌을 때 그때 해당하는 좌표가 4. 그래서 A하고 B 값을 각각 구해낼 수 있어요. 그치?
그래서 연립방정식 풀어내게 되면은 우리는 이 A의 좌표에서 B만큼만 이동하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이쪽에 해당하는 O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랑 똑같은 원리로 여기서도 이제 내려갔다가 이쪽 가는 거야. 내려갔다가 오른쪽 가야 돼요. 왜냐면은 이 삼각형이 여기서 이렇게 하나가 또 그려질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내려갔다가 오른쪽으로 하면 이 똑같은 삼각형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개가 둘러싸이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 대한 중심좌표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지금 이 18번은 이 생각 때문에 두 개를 해야 돼가지고 제가 시간을 조금 더 드릴 거긴 한데 자세한 계산, 그 외에는 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한 계산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세한 계산만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려면은 여기 이따가 저한테 한번 질문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메신저나 아니면은 뭐 직접 여러분들께 좀 더 정리해서 깔끔하게 계산을 좀 같이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으십니까? 없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20번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도전을 시킬 건데요. 20번은 처음 보시는 문제일 거예요. 그리고 혹시 제가 이거는 한번 여쭙고 싶어서 25번은 아까 대우 선생님이 했나요? 아, 좋아요. 그러면 20번 문제만 먼저 도전했는데 얘는 제가 시간을 3분을 드려볼게요. 네, 요거에 대한 정답은 26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문제 상황 그림 그리는 것만으로도 벅차죠. 그치? 그러면은 제가 어차피 시간도 지금 조금 넉넉해서 한 2분 정도만 더 드려볼게요. 도전 한번 끝까지 해보십시오.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숫자에 대한 그 방식은 결국에는 이제 이 점 A로부터 원 C2 이 파란색 원에 한 접선을 그었을 때 이 전체 C3 원의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2다라는 이 조건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뭔가 점집법 같은 걸 써서 A하고 이 2에 대한 식을 구해야 되나라는 생각으로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이 지금 A로부터 이 C2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식으로 뭔가 식을 해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저 이제 처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천천히 이 상황 자체를 보도록 할게요. 항상 원의 방정식이라든지 그냥 원의 방정식 말고 어떤 도형에 대한 원의 문제를 풀게 될 때에는 원의 중심으로부터 내가 구해야 되는 그런 값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그래서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이용해서 풀리기 시작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 말인즉슨 원 C1의 이 중심을 콤마요. 그 다음에 이 녀석, 이 C2의 중심을 각각 구해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지금 얘를 구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접선이 x축이랑 평행하다, 즉 반지름은 4a라는 걸 이용하여 지금 3a, 4a라고 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해당하는 반지름이 5a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그래서 여기에 지금 끝점이 5a, 0야. 그럼 여기는 4a만큼 더 가기 때문에 여기 끝점이 9a,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C3 초록색 원에 대한 이 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전체 10A, 8A, 즉 절반만큼 떨어지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5A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4A만큼까지 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 C1, C2, C3에 대한 이 중심의 좌표를 알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든 구해내려고 애를 쓰면은 계산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슬슬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먼저 진행해 볼 거냐면은 이 A라는 점으로부터 이렇게 X축에 선을 그을 거예요. 이렇게 선을 긋고 그 다음에 이 9A, 0양, 이 C2의 중심으로부터 여기에 이렇게 이 접점까지 선을 그을 거예요. 수선. 각각 수선을 긋게 되면은 되게 재미난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에는 이 직각삼각형하고 여기에는 이 직각삼각형, 얘네 두 개만 따로 빼서 저기다 그려볼게요. 따로 빼서 그려보게 되면은 이런 식의 상황인 거예요. 비슷해요. 조금만 더 도전해보실래요? 합동이에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 여기에 얘가 4A이지. 여기 길이는 몇일까? 요 점은요. 지금 요 점이랑 여기 원의 이 점이랑 달라요. 네. 아니야. 자, 여기 점은 지금 원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조금 더 커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여기 점은 얘가 2A가 아니에요. 그러면 저 점을 어떻게 찾느냐? 일단 조금만 기다려봐. 자, 여기서 이제 얘가 직각인 거고 우리가 이제 그치? 여기가 4A지. 여기는 이 C2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그쵸? 여기 4A, 직각, 직각. 그러면은 여기 이 각은 마곡직하고 똑같으니까 RHA로 뜨게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구분하시기에 조금만 더 과장해서 그리면 요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 그치?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원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요 거리를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이제 그 다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여기가 L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L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여기 거기는 그러면 루트 그치 16A 제곱에다가 L의 제곱을 더한다는 거 바뀐 거지. 그러면은 여기 거리가 루트 16A 제곱 더하기 L 제곱인데 얘네 둘을 합쳤을 때 뭐가 돼야 돼요? 몇 A? 여기 점은 3A야. 그러면은 여기가 6A가 돼야 되겠지. 따라서 L에다가 얘를 더했을 때 6A가 돼야 된다. 이거 계산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넘겨서 제곱하면은 제곱해서 특히 L 제곱이 사라져요. 그래서 16A 제곱 더하기 L 제곱은 그러면은 여기면 36A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2a 플러스 l제곱이 돼서 12a죠. l제곱이 사라져요. 그래서 넘겨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게 되면 l은 12분의 52a 아이씨 36, 20 그치. 그래서 여기서 3분의 5a 그쵸. 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즉 여기 길이가 3분의 5a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도 3분의 5a로 바뀌게 되고 여기는 6a에서 빼게 되면 3분의 13a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요 여기서 볼게요. 여기에 이제 여기 이쪽 사이 콤마요. 사이 콤마 0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3분의 5이니까 여기가 a 여기가 3분의 2였던 거잖아. 여기가 이렇게 딱 보면 여기 거리가 이래. 근데 여기 있는 이 제곱 조금만 생각해봐. 여기 생각해. 무슨 거? 그렇지. 8mm 쓰는 거예요. 그래서 2대 이제 몇 세였을까? 2대 4에는 3분의 2대 3분의 13a 이런 식으로 쓰는데 2대 13a가 그치? 그러니까 8a는 26 그림을 못 그리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마다 참 놀라운 게 진짜 수학적인 이론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합동이야, 중학교 수준이야, 그치? 그러면 얘네를 그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이렇게 풀었다는 거 아니야? 미친놈들이야 얘네들. 그래서 이런 걸 저도 이제 이런 식으로 풀게 되면은 약간 그렇습니다. 만약에 모의고사 할 때 문제를 막 풀고 있는데 내가 이걸 보고 이렇게 푼다? 나 솔직히 그 다음부터 문제를 뽕맛에 차가지고 못 풀 것 같아. 이런 정도로. 네. 저기가 오늘 3회. 여기가요? A의 X좌표 3. 좋아요. 지금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습니까? 저거 네. 전과 선사에 두번 써가지고 그거 했어요. 우와. 여기 이거는 혹시 또 어떤 거 저거 파란 색깔이야. 파란 색깔이야. 여기 이 직선이랑? 그 그러면 여기 길이 4에 이렇게? 네. 그렇게도 쓸 수 있죠. 네. 아 어떻게 먹지? 근데 이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해요? 기울기 10K로. 기울기 K로 잡고 계산하겠다. 지나는 점이 3이구나. 근데 그 밸류식 어떻게 풀어요? 두 개. 두 개, 그치? 그러니까 결국엔 기울기 K라는 걸 두고 기울기 K하고 A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직선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하나, 둘 무조건 써야 돼요.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A하고 K에 대한 관계식, 그러니까 기울기에 대한 관계식. 여기서는 이제 그 K 값을 A로 표현한 다음에 그 A하고 요 거리 2에 대해서 A에 대한 식 하나 이런 식으로 이 식 두 개를 무조건 써야 되는데 일단 그렇게 되면은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조금 벅차겠지만 구할 수만 있다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런 생각을 어떻게 해? 제일 꿀팁은 뭐냐면 그림을 잘 그린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냥 이제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보시면 출제자의 의도가 이제 슬슬 보이기 시작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식으로 조금 파악을 해봤냐면 물론 이제 저도 공부를 하면서 이거 나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풀기 싫어라는 그 생각 때문에 제가 이제 다른 식으로 계속 풀어낸 건데 이제 왜 얘를 이 접선을 봤을 때 꼭 X좌 평행하게 줬을까? 약간 이게 좀 의심이 시작했어요. 즉 원의 중심의 좌표가 너무 깜깜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치? 거기서부터 이제 저는 의심의 출발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의 중심의 좌표 보통 계산을 만약에 꼭 필요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의 특성은 뭐냐면요. 원의 중심의 좌표가 뭔가 조금 되게 더럽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 배웠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든지 아니면 다른 식으로 풀어내야 되는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내가 배운 이론을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 것들은 얘네들 자체를 되게 더럽게 주면은 그래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공식 그냥 거기다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끝낸 거거든. 그런 것이 바로 C단계 4번에 해당하는 건데 C단계 4번은요 제가 그냥 한번 힌트를 드려보자면 얘는
그냥 여러분들이 배운 그냥 그 고등학교 수준의 원의 방정식 그걸 그대로 이용하는 게 제일 깔끔해요. 이거 제가 너무 궁금해요. 대우 사용되는 거 제가 여쭤봤거든요. 대우 선생님도 이거는 이런 식으로 풀기 쉽지 않다. 왜냐면 일단 대칭적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얘는 지금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요거는 실문을 들어보니까 지금 시단계 스트레스는 여러분들이 배운 그 내용 그대로 갖고 있어요. 아휴 그래도 싫다 씨. 우리는 3시까지죠? 너무 더웠는데.
3번 같은 경우에도 제가 흐름만 잡고 계산치도 여러분들이 하는 걸로 제가 이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4번에 정답 나오신 분 계십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가 정답이 돼야 됩니다. 자, 요거는요 정말 나와 있는 조건을 꼼꼼하게 잘 식으로 써 내려갈 수 있는 게가 포인트예요. 이 전체적인 문제의 흐름만 제가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결국에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조건은 뭐냐면은 이제 P가 직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Q도 직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작은 삼각형 AB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과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가 1대3이다. 요 세 가지 조건에 대해 각각씩을 하나씩 쓰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어떤 식으로 식을 써야 되느냐? 너무나 미안한 말이지만 A하고 B의 답을 그냥 둬야 합니다. 그래서 얘를 A,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산을 편의성에 제가 두 가지 다 둬봤거든요. A, MA라고 둘 수도 있고 A, 2분의 1 A제곱 마이너스 K라고 둘 수 있는데 얘가 좀 더 편해요. 왜냐하면 얘만 계산할 거면은 A, MA가 편한데 요까지 계산해야 돼서 얘가 좀 더 편한 거예요. 느낌 보세요? 그래서 A, 2분의 1 A제곱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얘는 B, 2분의 1 B제곱 마이너스 K라고 두고 자 다시 한번 흐름 보자면 결국에 PA하고 PB하고 수직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식은 얘네들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식을 세우는 겁니다. 따라서 A분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에서 그래서 얘가 좀 편한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 A제곱 곱하기 B분의 2분의 1 B제곱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약분하게 되면 A는 넘기면 이제 마이너스 4가 되게 되는데 어라? A 두 근의 꼴이네. 즉 여기서 얘네들의 두 근의 꼴, 즉 얘하고 똑같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x제곱 이런 식으로 되니까 여기서 k 값이 2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PQ하고 그 다음에 PQ랬나? AQ하고 BQ가 서로 수직이다라는 것도 써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Q, 2분의 1 Q 제곱 마이너스 K라고 두게 되는데 이제 우리는 앞으로 K 대신에 다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두 다 마이너스 2로 써 내려가고 이제 여기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 A분의 A 베이 Q죠? A 베이 Q분의 2분의 1 A제곱 Q제곱이니까 A제곱 Q제곱 B 빼기 Q분의 2분의 1 B제곱 빼기 Q제곱 얘가 B 마이너스 1인데 문제에서 그 준 이유가 있습니다. 왜 Q가 A가 아니어야 하는가? A 빼기 Q와 B 빼기 Q가 0이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슨 공식에 의해서 정리가 되게 되죠. 그러면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A, B는 마이너스 4예요. A 더하기 B는 여기서 두 분의 합이라서 2M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뭘 얻을 수 있어요? Q와 M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얘가요. 그치? 그런데 여기에 Q가 이렇게 묶여져서 얘가 0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Q는 마이너스 2M 즉 여기에 모든 Q의 점유는 이제 마이너스 2M, 얘는 4M제곱이니까 2M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무슨 거야? 저 삼각형의 넓이가 1대3이어야 된다. 그런데 AB라는 선을 같이 갖고 있는 거잖아. 그치? AB라는 선을 같이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서 수선을 그었을 때의 높이 B가 그렇지. 수선이네. 뭐 써야 돼? 점집.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점집거리를 2번 쓰면 됩니다. 요거는 풀이 안 해드려도 되죠? 네. 그래서 요거를
그냥 복잡한 계산 한번 해봐 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흐름대로 쭉 나오게 되면 K 값이 깔끔하게 나오는 순간부터 이 Q가 EM으로 정리가 되면서 모든 것들이 다 M에 대한 값으로 나오게 돼서 M하고 Q 값을 구하고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진짜 있는 상식이 다 쓰는 거. 그렇죠. 정말 있는 거 다 쓰라는 겁니다. 저런 문제 안 하면 안 자, 써. 그 다음에 시단계 3번 요거 제가 잠깐만 풀이만 잡아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미안해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냥 문제 흐름 여러분 아마 문제 못 읽었겠으니까 이제 A, B, C에 대한 좌표가 되게 깔끔하게 나와서 지금 여기 직각이 있는 삼각형이에요. 한 변의 길이가 6이 즉 A가 6,0, 6,6, 0,6 이래서 직각이 있는 삼각형인데 여기 안에 원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원의 방정식을 한번 써보니까 반지름이 고정이에요. 그 다음에 반지름의 중심 열도가 x는 a여야 하고 y는 2a여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x하고 y가 어떤 한 문자로 정리되어 있는 걸 우리가 매개변수 방정식이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우리는 y하고 x에 대한 관계식을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a 자리에 x를 집어넣는 거예요. 즉 중심은 y는 2x 위에 존재해야만 해요. 그래서 y는 2x라는 걸 한번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여기가 거리가 3, 1대 6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 원의 중심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A의 문제에서는 A의 최대값과 최소값도 찾으라는 거고 A가 하고 있는 역할이 뭐예요? 중심. 다시 한번 볼래요? X좌표. 즉 A가 클 때에는 원이 조금 더 이쪽에 있다. A가 작을 때에는 원이 X, Y축에 접근한다. 그치? Y축으로 멀어질 때와 가까울 때. 즉 여기 점에 접할 때와 이 선에 접할 때. 그때 나오는 거지? 요거는 구하기 쉬워요. 어떻게 하면 돼? 이 선으로부터 반지름으로 떨어지면 돼. 반지름이 루트 2분의 1이잖아. 그치? 그래서 반지름으로부터 루트 2분의 1만큼 떨어지면은 Y 값 나오잖아. Y 값을 구하면 거기에 적용하는 거겠지. 그치? 이 선은 어떻게 하면 될까? 반대. 쉽게 생각해요. 그래, 좀 찍고. 끝. 어쩔 수 없어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오늘 풀지 못했던 문제들도 자세하게 풀어보시면서 다음 시간에도 조용히 이동해 A2까지 한번 쭉 진행해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어떻게 하냐? 여기까지 오늘 좀 생각하셨고요. 하는 거 아니면 모든 30분 아, 네.